잠깐 기다려 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울기만 하니? 말해 어디에 있니?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두고 간 거니?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을 걸음이 느린 네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자리 뺏긴 아픈 사랑을. 너의 웃는 모습이 누구보다 예쁜지 그 사람 알기나 하니? 정말 알고도 너를 울리니? 이름 모르는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는데,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니까 나보다 많이 사랑해줘요. 다시는 울리지는 말아요. 한밤 널 그리워하다, 두 밤 널 기다리다가, 세 밤 널 찾아 나서다 그만 눈물이 나서 울었어. 우리 헤어진 걸 알아. 다신 만날 수가 없는 걸 알아. 다만 한 번
번쯤 네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는데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우리 사랑한 게 맞아 그러다가 그만 끝난 게 맞아 항상 사랑한 기억 떠오를 때면 근슬에 웃다가 결국엔 울잖아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둔 오랜 기억 속에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이 끝났는데 시간을 조금 지체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학교의 50년 역사를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노래가 3곡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 오시는 보답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곡을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3곡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많은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해서 오늘날 우리 학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50년 역사를 보셨는데 앞으로 또 50년의 역사를 함께할 우리 신입생들을 이제 또 모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 잘 들으시고 좋은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날 우리 학교가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독 명문사 우리 김성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명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가을 날씨 속에서 우리 학교 2022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학교의 교훈을 바탕으로 50년 한결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성품 교육과 다음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지성교육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독교 교육을 이어가며 좋은 학교로 소문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소중한 꿈을 품고 한항구의 예비 학생들이 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설명회에 모였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입시 교육이라는 냉정한 교육의 벽을 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 학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며 또 참여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가고 있는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과 또 교육 시스템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학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조로운 행사 진행을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특별히 우리 학부모회, 우리 임원, 부모님들의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만남의 시간, 또 좋은 결정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한없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도 한없이 깊어지고
넉넉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하남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조태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온 지 32년 됐고 하남시에서만 3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다,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또 뺄 수가 없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아 주시고, 간격을 1m 간격으로 배치를 했지만 이 간격 좀 잘 유지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대화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바람에 입시 설명회가 취소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노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강욱 선생님께서 환영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남고등학교 김강욱 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교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하남 유일의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1970년 선교사이신 송정윤 설립자님이 세운 금년 들어 개교 50주년이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정천 애인의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경건회와 성품 캠페인을 실시하고 평소 학교 생활에서 학생과 교사 간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성품을 지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점점 학력에 비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탄탄한 실력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실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되면 입주 전에 자녀가 다닐 만한 적당한 학교가 있는지 살피곤 합니다. 미사지구는 하남고등학교가 있어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남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서 하남지구, 하남시 미사지구로 이사 오고자 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하남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하남시의 학력은 특목고나 자사고보다는 입학 성적이 낮습니다. 점점 최상위권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예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입학 성적을 살펴보면 하남시에서 최상위권 학생 한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한 30% 정도 되겠죠.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다른 학교로 또 나눠서 진학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다른 학교보다 월등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가 3년 동안 학생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독교 사랑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 간, 사제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실력 있는 교사가 좋은 학업 분위기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면 재학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하는 그 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어 학생 선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입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학점제 실시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의 언밸런스가 심화돼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걸 최소화하여 학교에서 미리 연구하고 그에 따라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입학하게 되면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남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힘들다는 고등학교 시절을 열심히 생활하고 즐겁게 배우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끝날 무렵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그때 질문해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자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꾸 생각나는 곳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곳 항상 가고 싶은 곳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그곳 자유를 통해 목표가 생기고 사명과 책임 통해 임재가 되는 곳 세상에 빛이 되어서 높이 떠올라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사람 하남고등학교에서 만들어가요 하남고등학교
채워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 세상에 빛이 되어서 높이 떠올라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사람 하남고등학교에서 만들어가요 하남고등학교에서 함께할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문제없죠 가고 싶은 학교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해 하남고등학교에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높이 떠올라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사람 하남고등학교에서 만들어가요 하남고등학교에서 함께할 거예요 예, 올해 특별히 제작한 하남고등학교 영상을 보셨습니다. 특히 하남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공부만 시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어서 저희 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성 선생님 나오셔서 입학 설명회를 이제 하실 텐데요. 보통 장인들을 보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오실 때 박수 소리가 적으면 정보를 많이 공개를 안 하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성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고등학교 교사 이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여기 한 800명 가까이 함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꽉 차서 바깥쪽에서 또 듣는 분도 계셨고 그만큼 하남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중에는 아마 초등학생 학부모님도 아마 계실걸요? 맞죠? 네. 제가 아시는 여기 하남 사시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벌써 오셨냐 그랬더니 미리 한번 보고 싶다. 어떤 학교인지. 그래서 아마 학원을 보내시거나 아니 하남 인근에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하남고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고요. 또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오면 애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 힘든 얼굴 속에 자부심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또 나름의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중에 지금 우리 중3 학부모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아마 한 대다수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실 정도면 하남고등학교를 마음속에 거의 90% 이상 찍고 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많은 하남시에 있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어보시고요.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건 이제 학생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3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의 그 개별적인 상황과 아이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자, 보시고 판단하고
어머니들 혼자 이렇게 독단으로 넌 가 그러지 마시고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좀 열어봐 주세요. 자, 우리 시작을 왜 하남고인가를 주제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왜 하남고인가? 왜 하남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는 열광을 하는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학교는 현재 51년 된 학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요.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학생은 스쳐 지나가는 학생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됩니다. 하남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계세요. 우리 교무부장님 아까 30년 넘게 계시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졸업하고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안고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데려가서 또 밥도 사주시고 또 휴가 때도 또 와요. 제대하면 또 옵니다. 자, 그래서 하남고등학교는 이게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이자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여기 오는 순간 하남고의 문화와 하남고의 역사와 또 하남고의 많은 분위기들, 자, 그 속에 하나의 일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요. 내 가족과 내 아이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하남고인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영상과 사진이죠. 하남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설정된 모습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찍은 영상과 사진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남고는 왜 하남고인가? 아까 우리 뭐 다양한 활동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달에 수시 지원을 합니다. 수시 지원을 하고 나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직전에 9월 달에 수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시 지원 이후에 아이들이 그 가정학습 신청을 내거나 아니면 체험학습 신청을 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내신만을 위주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지원이 끝난 다음엔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하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끝까지 앉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실 겁니다. 자, 요 사진은요, 이 영상은 제가 11월 2일 날 직접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지금 요거는 고3 학생들 교실이고요. 11월 2일 날 이건 영상입니다. 자, 학생들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하남고의 힘이 되고 또 동시에 다양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복도에서 서 있는 분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노는 친구 하나 없죠. 이 시간이 지금 2시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도에서도 공부하고 또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사진은요, 이제 11월 2일 날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부 모이셔서 학생들에게 수능 응원을 하는 영상입니다. 사진입니다. 해서 지금 기타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학생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송과 또 응원의 그 노래를 선생님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교목 선생님 오셔서 학생들에게 덕담과 기도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겠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이 학생들에게 기도와 격려로 응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채플 시간이에요. 저희 학교가 우리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대면 채플을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요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독교 학교니까 정말 일반 교회에서 하는 100%의 어떤 예배 의식 100%라고 볼 수는 없고요. 믿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인성 교육과 기독교 신앙 교육이 서로 이제 접목이 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느낌이구나라는 정도. 자, 그래서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자, 이러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쪽에 계신 분이 2학년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까 기도해주신 김승아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건 저녁 시간이에요. 이게 낮 급식이 아닙니다. 자, 저녁 급식입니다. 하남고등학교는 저녁 급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남겨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죠. 자, 선생님이 일렬로 아이들 줄을 세워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영양사님과 이제 급식 조리하시는 우리 그 이모님들이죠. 이모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급식 이렇게 배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저희 교감 선생님이세요. 제가 허락 없이 찍었는데 선생님들이 한 분씩 남으셔서 이렇게 아이들 직접 챙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저녁 급식이에요. 저녁 급식. 지금 저쪽에 시계가 안 보이죠?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학생들 3, 4모 모여서 친구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밤에도 학생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아마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하남시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를 혹시 저녁 6시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다 꺼져 있을 거예요. 하남고등학교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요. 두 번째 학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요. 오후에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모두 다 저녁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저녁을 먹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시기 보시면 7시 10분입니다. 자, 저녁 공부방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설정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거고요. 지금 요거는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모습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학년까지 못 가봤는데 1학년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시면 학생들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 자발적으로 나가서 저녁에 10시까지 보시면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쉬거나 집중이 안 되면 그렇게 복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층 모습이고요. 2층에서는 2학년이 이용을 하고 있고 3층에서는 3학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항고의 힘은 무엇일까? 자, 학교 선생님들의 뛰어난 수업 능력,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부 문화입니다. 한항고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전통은 뭐냐면 선배들의 이러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나도 공부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이러한 습관을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들린 학생들이 결국엔 명문대를 가겠죠. 그런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공부방은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래서 학교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한 문화 속에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항고는 어떤 학교일까?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좀 일찍 오신 분들께서는 한항고 역사에 대해서 아마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1963년에 우리 송정윤 여사님, 선교사님이죠. 오셔서 설립을 하셨고요. 당시 나이가 60이 넘으신 나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 남은 여생을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을 살리자라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여기에 이 고아원을 설립을 하셨고, 한안고등학교는 그 시작이 고아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970년 정용고등학교로 인가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51년째 된 학교입니다. 그 장소가 여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하는 거죠. 학생들이 우리 한안고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넌 한안고 학생이야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면서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 이 사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안고등학교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우리 학교 교훈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는 삶, 베푸는 학생,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저희 학교 목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제1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죠. 더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한안고등학교에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안고등학교 등교 시간은 여기 인근의 학교가 다 9시죠. 그리고 중학교도 9시입니다. 네, 한안고등학교는 오전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자, 하지만 이게 좀 적응이 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녀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 입시라는 시간이 오전 8시죠. 그럼 학생들이 7시 반까지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변에서는 다 9시까지 하지만 한안고에서는 8시에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안고는 공부만 시킵니까? 우리 아까 교무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굉장히 활발하게 잘 놀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 한안고등학교의 자랑 페르시안 우리 댄스 동아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 저 중에는 전교 상위권이 꽤 많습니다. 자, 공부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끼와 또 본인의 재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은 한안고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 있지만 반면에 또 이게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한안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안고등학교에 관현악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악기 연주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음대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취미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학생들과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한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셨죠. 자, 해서 지금 여기 지금 플룻 불고 있는 학생이 저희 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 한안고에서는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시험 난이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게 과연 좋은 거냐, 쉬운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적정한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어떤 물음을 하기에 앞서 학교 시험 방식의 이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시험 따로, 수능 시험 따로가 되면 학생들이 수능에 적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죠. 그러면 왜 어렵냐? 이 문제 출제 패턴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이제 중학교 지금 학부모님이시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내죠? 보통 학생들 전교 상위권 학생들은 한 일주일 공부하죠. 그렇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막 앉아서 공부하고, 한 중간권 학생들은 계속 놀다가 한 3일 정도 전에 아마 할 거고요. 중간 아래는 공부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엄마 어렸을 때는 그냥 시험 때는 밤을 꼴딱 새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뭐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신기하죠. 점수가 나와요. 90점이 넘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냐?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암기 위주의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하죠. 왜? 사람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렵게 얻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만 쉽게 얻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밖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은 과연 문제 패턴이 어떠냐? 수능 문제는 탐구형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외워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외운 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지문과 제시문을 통해서 선택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해서 푸는 문제를 내죠. 자, 한양고등학교는 수능형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준비할 게 많아집니다. 우리 입학한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외운 학생이에요. 성적이 나오지 않죠. 자, 그러한 공부법에 대한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 학교 지필고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입학해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죠? 자, 답이 없습니다. 자, 학생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과연 포기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내신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신이 예를 들어 170점대 학생인데 한양고등학교 오면은 전교 꼴등 9등급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생들마다 달라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중요하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 이제 11월 달이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달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쫓아올 수 있고요. 다 뒤집어집니다. 자, 우리 아이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싶어요. 다 여기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소망일 거예요. 5호선도 개통이 됐잖아요. 그죠? 예. 9호선까지는 아직 먼 것 같고요. 네, 일단 5호선 개통이 됐습니다. 자, 지하철 타고 보내고 싶어요. 뭐 지하철 타고 저기 동서울 터미널 가서 지방으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타고 보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이 지금 중3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입니다. 뭐에 대한 변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법에 대한 변화예요. 단순하게 외우게 하는 공부는 결국에 수능에 가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해하고 반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인드의 변화. 다들 얘기하죠. 아이들이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의 개념이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이죠. 예를 들어 공부를 하루에 3시간 한 친구가 엄마 나는 5시간 했어. 그럼 너 많이 했구나. 물론 많이 한 거지만 절대 수치로는 택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시간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학원 가는 거 빼고 일주일을 계산해 봤을 때 딱 30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다. 자, 중학교 때 얼만큼 공부를 했냐? 자, 상관이 없어요. 한양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그 입학 커트라인 넘을 정도의 성적이 되면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자, 아이가 열정 있는 아이와 열정이 없는 아이. 엄마는 열정이 많은데 아이는 열정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좀 하라고 그냥 막 등 떠미는데 아이는 안 하려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아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동기부여. 그렇다고 뭐 옆에서 뭐 소리 지르거나 또 과격하게 하면 요즘 아이들은 안 하죠, 그렇게. 자,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열정이 있냐? 그럼 열정을 가지려면 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꿈을 가지려면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 즉 친구들과 같은 그룹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학생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냐? 아니면 야,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난 그냥 즐겁게 살고 싶어. 주변에 게임 위주로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모인 그룹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챌린지입니다. 도전을 해야겠죠. 한양고등학교 오는 건 너무 우리에게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아이가 실패할 것 같아. 자, 그러한 생각을 먹는 순간 아이는 도전을 하지 않게 되죠.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과 현재는 미약하지만 열심히 할 경우에 누구나 다 올라갑니다. 해서 도전 정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대학교 정시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5대5 정도로 뽑죠. 수시 50, 정시 50. 수시에 2월된 의원이 또 정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시 확대는 하남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할까? 저희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시 확대는 하남에는 악재입니다. 악재.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수시가 좋아요. 자, 왜냐하면 정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국영수는 뭐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켜보셨지 않습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다 이렇게 그 대학 교육을 다 받으셨으니까요, 대부분. 학생들 고3 아이들이 푸는 국어 제시문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다 맞추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걸까?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 온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정시 전형입니다. 그러면 하남에 있는 학생들은 불리하죠.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이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한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도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자, 지금 여기 불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불 켜졌죠? 자, 7시 이후에 한양고등학교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불이 꽤 많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학생들이 공부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학교에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로 수능형 학교 지필고사입니다. 수능과 가까운 지필고사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수능형 지필고사를 내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수능형 지필고사는 아무나 내냐? 이거 문제 내는 거 쉽지 않아요. 모의고사를 출제해보고 또 수능에도 출제를 해보고 또 다양한 어떠한 이 일반 참고서나 아니면은 이런 뭐 EBS나 이런 부분에 쉽게 참여하면서 출제를 해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시험의 질이 달라지죠. 자, 한양고등학교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보통 한 2, 3주 전에 이제 출제를 다 한 다음에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문제가 수능형에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냐에 따라
문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난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량을 늘리는 학교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침 공부방, 야간 공부방, 휴일 공부방, 방학 중 공부방. 자, 여기 지금 네 문장의 공통어가 뭐죠? 공부방이죠. 공부방. 왜 이렇게 공부방에 목을 매냐? 제가 고3 담임을 한 13년 정도 했는데요.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보니까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수능 전날까지 펜대를 놓지 않는 친구가 결국엔 목표를 이룹니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되겠다. 학교에 붙어있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얼리버드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공부방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새벽 1시까지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죠. 나와야 되니까.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학생들도 힘들어해요. 야, 너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끝낼까? 그럼 애들이 좋아요. 그럼 애들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서 네, 잠시만요. 네, 거기서 그치게 되면 학생들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끝까지 시켜야겠죠.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토요일도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빨간 날, 심지어는 추석날도 나옵니다. 추석 전날만 안 나오고요. 다른 날은 나와서 고3 학생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시로 성공해본 선배들의 경험이에요.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정시 위주로 도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는 내신이 낮으니까 난 서울예대학을 못 갈 거야. 펜대를 딱 놓으면 그걸로 끝나죠. 하지만 내신이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도 정시로 서울예대학을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들의 사례를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시로 성공해본 선배들의 경험이 과연 많은가? 자, 이것도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계속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보듬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고3 교실 모습이에요. 자, 올해 제가 9월 달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선생님이세요. 학생들이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자소서를 수정하고 있고 뒤에 선생님이 첨삭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 뒤에 학생 여기 이쪽 보시면은 여기 키보드 들고 저기 컴퓨터 치는 학생 보이시죠? 자, 저 학생은 자소서가 안 나와서 아예 선생님이 그 책상 옆에다 앉혀놓고 계속 옆에 이제 쳐가면서 보면서 학생 자소서를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자소서를 지도하는 모습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항고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설정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한항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망설여지죠? 야, 이거 내가 우리 애를 진짜 보내야 되는 것인가? 자, 내신 경쟁입니다. 야, 이거 내신이 너무 치열해서 우리 애가 와서 완전 나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내신만 좋다고 과연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신 2.4인 친구와 내신 3.4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신 2.4인 친구가 대학을 훨씬 더 선호하는 명문대학을 가고 3.4는 서울의 끄트머리 학교를 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3 담임이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2.4인 친구가 중앙대 합격을 했고 3.4인 친구는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합격을 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내신이 2.9인 친구가 재작년에는 서울대를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내신의 그 수치만 보고 대학을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의 경험과 그리고 또 내신 이외에 봐야 될 많은 수치들이 있다. 자, 오늘 이 부분만 보시고 가셔도 아마 이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아마 지금 입시를 처음 치러보는 아마 우리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자,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눕니다. 수시는 글자가 조금 있어 안 보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실기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고1 학생들,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논술을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고2까지는 논술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시가 진행이 되고 정시는 수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씩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요 가운데 선 보이시죠? 가운데 선이 합격 평균 등급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등급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 가장 좋은 거고 9등급이 가장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요 아래쪽이 1이고 꼭대기가 9입니다. 자, 요거는 서울에 있는 땡땡 대학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요 평균 등급 그 아래, 그다음에 평균 등급 그 위,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건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친구고요. 아래쪽은 내신이 좋은 친구입니다. 요 폭이 굉장히 조밀조밀하죠. 이 폭이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좁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은 뭐를 반영하냐면 학교 내신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요 두 가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폭이 좁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전형인 종합 전형을 볼게요. 종합 전형은 학교 내신도 보지만 비교과 영역 보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평균 등급 라인보다 폭이 되게 넓어졌죠. 그리고 요 선 위쪽을 보시면 아까 여기 교과 전형보다 훨씬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친구들까지 합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요소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자, 이게 동일한 대학의 분포도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논술 전형, 이거는 뭐 대충이 없죠. 그냥 뭐라면 평균 등급이 여기인데 내신이 아주 좋은 친구도 있고 내신이 일명 요 정도면은 거의 뭐 5등급 대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분포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 학력에 그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의 기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과 같은 경우는 가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리 논술. 그다음에 과학 문제를 풀기도 해요. 과학 논술. 내신이 좋다고 해서 막상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불합격이죠. 내신이 좋지 않지만 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학교, 이제 우리 학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4등급대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 친구들은 가서 문제를 푼 학생들입니다. 네,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올해 대학 입학,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학 들어갈 아이들 기준입니다. 보시면 이쪽은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고요. 이쪽은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또는 과학 탐구 해서 학생들이 제2외국어 빼고 4개 영역의 시험을 봅니다. 그중에 성적을 받게 되면 등급이란 걸 받죠. 그러면 그 등급 중에 잘 본 거를 2개 또는 3개를 끄집어내서 합해요. 그 합이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3합 5라고 나와 있죠. 이 3합 5라는 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 잘 본 거 3개를 골라서 합했을 때 5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2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거 쉽지 않아요. 2등급, 2등급, 1등.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비교과도 보고 내신도 보고 면접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좋은 아이들은 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으면 대학교 내신 커트라인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렇죠? 커트라인이 낮아진다고 해야 맞죠?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내신의 그 어떤 그
이 인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0.5등급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준비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모두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남아서 공부를 해야겠죠. 9월 달에 9월 이후에 수시 접수했다고 펜 때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펜 때 놓는 순간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는 순간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가정학습을 줄이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자, 11월 2일의 모습이에요. 9월부터 계속 저런 모습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에요. 지금 교과. 자, 이대가 1.9, 세종대가 2.2, 광운대 3.0, 자연계는 2.3, 명지대가 2.2입니다. 자,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 자, 여기 보시면 성균관대학교가 2.2죠.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명지대가 2.2죠. 같은 2.2지만 어떤 친구는 성균관대학을 지원할 것이고 어떤 친구는 명지대를 지원합니다. 자, 무슨 차이일까요? 수능 최저 학력이죠.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자, 단순하게 내신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많은 이 후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꽤 많아요. 왜냐하면 평가 요소가 비교과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존까지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뭐 하나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3점대, 4점대 친구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을 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이 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자, 그리고 이런 그 대학들도 하남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 저희가 2.4까지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신 2.4가 합격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2.4, 2.5, 2.6, 2.7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남고의 활동을 이제 인정을 해준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대를 1.6 정도 씁니다. 그럼 1.6인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는 2.0 넘어가면 너는 중앙대를 쓸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학교가 그 내신 때에 어느 학교를 보내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2.4라고 해도 어느 학교의 2.4인지에 따라 합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대학교 요게 볼까요? 자, 요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쓰는 내신입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은 저희가 1.5까지 쓰고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대도 씁니다. 2등급 후반대를 왜 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이 굉장히 높죠. 국어, 수학, 탐구 두 개가 2합 4요. 그럼 둘 나와야 되고요. 영어는 반드시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런 조건에 맞는 학생들 중에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포함해서 연세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8등급까지 저희가 쓰고 있어요. 자,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반영하지 않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명지대가 2.2였죠. 2.8도 연대 고대를 갑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2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3합 6이에요. 둘. 여기는 2.8 안에 들어가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 학력과 학교 내신과의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이 고3에 올라오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서 대학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남고와 여기 인근에 있는 보통 일반고의 지원 내신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1.9까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연대 고대는 2.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은 2.5, 2.6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숭실대, 국민대, 성신여대, 세종대 4.0까지 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몇 년 전에 저희가 국민대 같은 경우 4.2등급인 친구를 붙인 적도 있어요. 그 친구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한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은 논술과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 이렇게 보는데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보통 내신이 한 3등급 때 넘어가는 친구들이 논술을 씁니다. 네. 그런데 수능 최저가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남고에 와야 되는가? 우리 아이가 왜 하남고에 올 수밖에 없는가? 자, 학부모님들이 왜 하남고에 아이를 보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남고는 수시와 정시에 모두 강한 학교입니다. 수시만 보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정시도 만만치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정시로 서울대를 보내고 있어요. 수시로도 보내고 정시로도 보내고. 자, 논술 전형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2017년 사례입니다. 요거는 일부 사례입니다. 일부 사례. 자, 보시면 외대에 합격한 이별진 학생. 자, 내신 2.8인데 서울 캠퍼스 외대 논술을 합격을 했어요. 최저를 통과했겠죠. 보시면 4.48인 친구가 서울과기대. 자, 이렇게 해서 4등급이 넘어가도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요. 이 친구는 가서 수리 논술을 잘 본 친구가 되겠죠. 자, 2018년도에도 저희가 중앙대부터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해서 마지막에 한국외대 이렇게 해서 내신이 4등급 때까지 해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시키고 있고 2019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사회계약계 1.45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서울대 가는 친구예요. 재수를 해서 지금 서울대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신여대 간 4.44. 그 다음에 아래 소비자생활문화산업에서 4.6등급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자, 요거는 올해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에요. 올해. 자, 해서 지금 성대 간 학생이 3.1. 그 다음에 성균관대 2.84. 경희대 4.92. 자, 응용물리학과인데 4.9예요. 가서 수리 논술을 잘 푼 거죠. 자, 이것처럼 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김별영 학생, 이게 작년에 저희 반 여학생인데 이게 내신이 5.6이에요. 이 친구가 광운대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에 광운대 합격을 했는데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붙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 딱 붙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너는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다.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다행히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일단 몇 등급 때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생각하냐 5등급 때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남고에 와서 얘가 내신이 4등급이에요. 아니면 내신이 5등급이에요. 야, 너는 5등급이니까 저기 이제 동서울 터미널로 가야겠어.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4등급, 5등급이어도 어디 갈 수 있죠? 지금 사례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시로 성공해본 선배들의 경험, 그리고 내신이 좋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있으면 학생들은 움직입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정시 전형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올해 이제 정시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요거는 일부 사례입니다. 일부 사례. 요 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올해 정시로 거의 한 30명 넘게 합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도 있고 연대, 고대, 동국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자, 여기 내신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대인데 3.15, 그 다음에 중앙대인데 2.87, 성대인데 3.36, 그렇죠? 서강대인데 4.92. 자, 이제 이런 학생들이 내신은 좋지 않지만 정시로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에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의 분위기가 잡혀야 됩니다. 수능 이후까지 애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9월 달에 수시 썼다고 해서 펜대를 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가자. 그러면 갈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학생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경쟁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남고 아이 보내는 게 두렵고 떨리십니까? 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맷집을 키워줄 거예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갔더니 애들이 9월 되니까 펜대를 다 놓고 공부를 안 하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할수록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시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돼요. 선생님 저 괜찮을까요? 근데 됐어 이제 그만해. 선생님 저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도 문제죠.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책 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여기 오면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뭐 손잡고 얘기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정시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작년입니다. 작년 서울권 주요대학, 서울권 주요대학이에요. 자, 합격자는 145명 합격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합격생이 250명 정도였던 때고요. 올해 합격한 아이들은 156명,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 합격을 했습니다. 자, 수시 정시 골고루 인원이 거의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정시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양고등학교는. 자,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아까 고2 아이들 자습하는 거 보셨죠?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때는 6등급까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가능한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한 반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인솔을 합니까? 자, 지금은 28명인데요. 제가 작년에 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22명이었어요. 한 반에. 이과는 25명. 저희는 참고로 이과 애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 담임이에요. 그래서 22명이었는데 그중에 인서울 들어간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을 합격을 했으면 그 더 많은 애들이 썼겠죠. 그래서 보통 한 반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중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재수를 하겠죠. 야, 그냥 지방에 여기 갔으면 좋겠어. 절대 가지 않아요. 왜 안 가냐면 주변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오시면 현재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한양고에서 다듬어지고 이 훈련되면 아마 고3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양고등학교는 입시지도 경력 풍부하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바탕엔 인성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중학교도 가셨다가 고등학교도 가셨다가 또 4년 되면 학교도 옮기시고 계속 돌죠. 자, 한양고등학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입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입시에 포커스를 맞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양고등학교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학생들 직접 개별 면접해주는 모습이에요. 학생들 면접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예비 질문지를 뽑아주고 이렇게 앉아서 직접 시연을 해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면접에 강한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거 다 학원에서 돈 주고 해야 되죠. 자소서 하나 쓰는데 서울대 50만 원이 넘습니다. 한양고등학교는 직접 선생님들이 다 첨삭 지도를 해주고 본인이 쓰게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써야 면접을 할 수가 있어요. 학원에 잘못 맡기면 비슷한 글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골라내는데 이게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중복 이 문장이 있으면 걸러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에 맞는 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쓰게 하고 문맥에 맞지 않으면 계속 피드백을 하는 가운데 그 아이만의 자소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학력이 저조해진 친구들에게 점핑업, 그다음에 입시에 성공한 선배들과 멘토링, 그다음에 우수 학생들 심화학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전공 적합성 강화 프로그램 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 동아리가 45개고요. 자율 동아리가 75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제 유네스코 학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 영재학급의 수업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영재학급 수료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연구한 산출물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요 앞에서 이 부스를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올해 사진 모습입니다.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에요. 토론 대회를 했는데 토론 대회를 보통 우리는 한 달 정도 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 자료도 받고,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는 토론 자료는 아이들 배제를 하죠. 그래서 토론다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생기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학생 중심 탐구 수업이에요. 그냥 수업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방과 후 이후에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토요일 날 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철학 원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통 읽기 힘든, 보통 2차 서적 많이 읽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상가 책이 바로 번역된 책을 읽기는 애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쉽게 쓰인 2차 서적, 3차 서적은 보통 만화로 나오죠. 네,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원전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네, 읽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발표하게끔 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양고등학교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의 모습이에요. 예, 꽤 많은 동아리가 있고요. 학생들이 오시면 우리 그 학생의 성향에 맞게 동아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신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내신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비교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수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수능 점수도 나오고 내신도 나오고 비교과도 나오게 되면 내신이 2점 후반대지만 연고대를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논술. 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해주고 있냐? 논술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한양고등학교 자체 논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남시 내에서 지금 논술, 입시 논술을 하는 데가 없는 거 아시죠? 가려면 저기 송파나 아니면 강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자, 논술만 10여 년 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논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경쟁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하자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의 영향도 받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영향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함께 자신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경쟁자, 다음에 칭찬과 격려, 맛있는 급식.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맛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애들은 또 맛이 있대요. 어떤 애들은 또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이 없고. 그럼 어떨 때 맛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이렇게 좀 어머니 아버님들 싫어하는 음식들. 예? 예. 어쨌든 만족도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선택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내신, 비교과, 수능, 논술, 좋은 경쟁자. 자, 요 정도지 않을까. 아마 요 중에는 우리 미사지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저쪽에 원도심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좀 거리는 멀지만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 겁먹지 말고 아이를 믿고 또 도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하남고등학교 지원해 주신다면 네, 아마 많은 변하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거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남고등학교 신입생 장학제도는 받으신 팜플렛 뒤에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일반계 여기 다른 고등학교는 장학제도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무상교육이 되면서 장학제도 없어졌거든요. 하남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장학제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일정에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도 지금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잘 보시고 그 해당되는 그 이 기한 내에 고등학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고등학교 결정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남고등학교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많이 모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보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와 우리 학교 아이들의 최상위권에 대한 분포도는 하남고가 좀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받는 경우는 어느 학교를 가든 어려워요. 하남고등학교만 와서 힘드냐? 그게 아니라 1, 2등급 받기는 다른 학교 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흩어지는데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네, 하남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남고등학교 지원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설명해 주신 이희성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희성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학교에 오든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든 이제 내년 입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이 자녀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아마 자녀의 입장으로 보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맞는 말이기는 한데 기분 나쁘게 한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보다는 또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해도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꿈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홍보위원 선생님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위원 선생님들은 자리 위치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홍보위원 선생님들에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